여자친구와 폭행, 유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가수 출신 배우 김현중 씨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전 여자친구 최 씨가 김현중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최종 기각하고 김현중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김현중 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네, 한때 최고의 한류 스타 중 한 명이었던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 벌어졌던 5년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두 영역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사건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 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폭행으로 유산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고 또 그 내용을 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현중 씨 같은 경우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로 했던 겁니다. 예. 여기에서 어제 이제 확정이 된 부분은 뭐냐면 민사소송에서는 김현중 씨가 피해를 본 게 맞다라고 해서 김현중 씨에게 1억 원을 이 전 여자친구가 지급을 해라라고 그렇게 판을 확정을 지었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러면 전 연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 거짓말을 한 부분이 명예훼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요? 다만 한 가지 예.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해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2번의 임신과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폭행 때문이다라고 해서 김현중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퍼뜨렸는데 법원에서는 그 뒤에 최근에 있었던 것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임신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은 입증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 내용이 좀 복잡해서 좀 더 복잡하네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2012년부터 이 두 분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2014년부터 이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교제 과정에서 이 여자친구 최 씨가 여러 번의 임신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중에 두 번째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 2014년 5월인데요. 네. 그때 이 김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김 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을 당했고 네. 이로 인해서 유산을 했다라는 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아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김씨 폭행이 또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 씨 주장에 따르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런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경찰 고소까지 가는데 이후에 이거는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어쨌든 폭행 사실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서 예. 이 김 씨가 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임신이 있습니다. 이최 씨가 2014년 10월쯤에 네 번째 임신을 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김 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다. 복부를 맞은 충격으로 유산했다라고 하면서 이 김 씨에게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네. 이런 내용을 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김 씨와 최 씨 간의 어떤 갈등이 전 세상에 공개됐고 이 소송전이 시작된 겁니다. 네. 자, 양지열 변호사, 그 두 분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주 깨끗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소송이 5년 동안 지속됐고요. 민사, 형사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리를 하자면 김현중 씨가 전 여자친구와 사이에 임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두 번째는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세 번째는 폭행 때문에 유산된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김현중 씨의 주장은 여자친구인 건 맞다. 그리고 뭐 관계를 맺은 것도 맞다. 하지만 임신은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임신과 유산도 또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하시고요. 예.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김현중 씨가 그때 폭행으로 유산한 건 사실이 아니다. 한 건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건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그때는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한 사실이 없으니까 폭행을 해서 유산했다는 것 자체는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김현중 씨 말이 맞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1억 원 지급을 해라 그랬고요. 예. 근거는 그겁니다. 임신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그때 당시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자친구가 거짓말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여서 네.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라고 했고요. 예. 한 가지 이제 민사에 관해서는 왜 이런 부분이 뭐가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김현중 씨 입장에서는 저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지 간에 근데 그 피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민사의 원리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쪽이 누구냐? 네. 일단 김현중 씨냐 아니면 전 여자친구냐? 전 여자친구가 얘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책임을 전 여자친구가 져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형사하고 좀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양절 변호사의 설명으로 민사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김현중 씨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다. 전 여자친구의 주장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부분은 거짓도 섞여 있기도 하고 손해가 발생한 건 맞고 전 여자친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 1억 원. 자, 그럼 나머지 형사가 남았잖아요. 네.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린 거죠? 형사 재판에서는 약간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 씨가 마지막 임신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는 맞지만 네. 그 전에 임신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임신은 거짓말이라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그 앞에 임신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던 거고요. 예. 역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이 원심 판단이 모두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특히 이 최 씨가 김 씨의 아이를 실제로 임신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폭행으로 유산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네. 하지만 최 씨가 정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의성을 가졌는지는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법률 전문가인 양지열 변호사의 마지막 설명을 좀 청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똑같은 사안인데 민사 재판이 열렸고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민사 부분은 여자친구 최 씨의 책임 1억 원 배상. 근데 형사 부분은 대부분 다 무죄고 한 가지 사실에 대한 거짓말 때문에 500만 원 벌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민사와 형사가 도대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다른지에 대한 깔끔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중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 예. 그거를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 가만히 지켜보니까 먼저 얘기를 꺼낸 사람이 전 여자친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명백하게 허위사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착각했어?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착각을 해서 그랬든지 간에 일부러 그랬든지 간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당신이 배상을 해줘라 예. 라는 거고요. 네. 근데 형사로 그러면 이 사람을 벌을 줄까를 찾아봤더니 네. 알고 그런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의. 예, 고의. 아, 형사는 고의가 반드시 예, 필요한데. 그러니까 행위자에 대해서 벌을 주는 측면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그랬다는 고의가 필요한데 보니까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 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해서 추가로 드리는 거지만 이제 과실인 경우, 실수를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일일 때는 과실치사 뭐 이런 거, 그럴 과실치사. 때는 과실이라도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지만 예.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했을 때만 처벌하기 때문에 아하. 아 이거는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 하지만 예. 어쨌든 손해는 실수로라도 발생했기 때문에 민사는 물어줘라 이렇게 예.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는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김영선 기자. 김현중 씨로서는 5년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1억 원의 배상으로 다 충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남은 연애 생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해외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워낙 네.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후에 아마 국내 활동 반경을 넓히지 않겠냐 이런 뭐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워낙 그 일반인에게 각인된 이미지가 사실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전과 같은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 법정 공방이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음